예, 반갑습니다. 예, 차더프 TV의 차더프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알고리즘 그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는 리브라라는 로직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소냐, 세 번째는 C랭크, 네 번째는 다이아 로직. 제가 미리 메모장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리브라 소나 C랭크 다이아 로직은 카페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로직이고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은 블로그를 이제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어 열심히 키우게 돼서 최적화된 블로그를 나도 모르게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고 실수를 하게 돼서 저품질 블로그로 빠지는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블로그는 이제 저품질이 되더라도 다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품질로 빠지면은 다시 최저가 카페로 되돌아오기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한번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면은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저만이 아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때 저품질로 빠질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최적화 아이디 글을 쓰게 되는 최적화 아이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때는 카페 자체의 저품질도 조심해야 되지만 글을 쓰는 그 아이디도 저품질을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이제 글을 쓰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저품질 아이디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상위 노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페가 저품질로 바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디가 사실 지금 중고거래상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통용되는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200만 원 돈 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 음성에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긴 한데 그 정도로 최저가 아이디가 귀하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가진 그런 아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저가 아이디가 저품질로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온라인 자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큰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할 때도 리브라, 소나, 스티랭크, 다이아 로직을 알아야 되지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카페를 저품질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리브라, 소나, 시랭크, 다이아 로직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품질을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도 있지만 최저가 카페고 시랭크 카페로 가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직에 맞게 최저가 아이디를 잘 관리하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만 명, 16만 명 이상의 초대형 카페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그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적화 아이디를 사용할 때는 특히 직원들한테 더욱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글을 쓰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적화 아이디 같은 경우에 한번 뭐 저품질을 빠지게 되면 그 아이디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디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고가입니다. 200만 원 돈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요즘에 최저가 아이디를 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최저가 아이디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네이버에서 최저가 카페도 나오지 않고 아이디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실명 아이디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론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리브라 그 알고리즘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네이버에서 이러한 그 로직 알고리즘을 냈을 때 사실 리브라는 좋은 게시물을 판단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테크니컬적인 네이버 로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읽어보시면 게시물을 얼마나 꾸준히 작성해서 올렸느냐, 요거를 포인트로 해서 그냥 게시물만 꾸준히 작성하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 가산점을 받는 그런 최적화 점수를 주는 로직이었고요. 예전에는 블로그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적화 블로거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소나라는 또 알고리즘을 네이버에서 냈는데, 이 소나에 대한 알고리즘은 나쁜 게시물을 판단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테크니컬적인 그런 네이버 로직입니다. 그 나쁜 게시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유사문서 첫 번째. 유사문서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죠? 같은 내용의 글이 네이버상에서 똑같이 블로그라든지 웹문서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데 같은 글들이 돌아다니는 게 바로 유사문서고요. 네이버에서는 이런 유사문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 이미지. 이미지가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유사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유사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꼼수가 노하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이미지를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꼼수, 노하우,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네이버에서는 또 병원이라든지 스포츠 토토, 그 성인 부분이 가장 네이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도박, 특히 성인과 도박은 정말 조심해서 어, 물론 네이버 카페를 관리하면서도 글을 수시로 발견하면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최적화 아이디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아주 나쁜 게시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인과 도박입니다. 그리고 정치색이 너무 짙은 그런 글들은 최적화 아이디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또 종교, 안티 논란 분쟁, 또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는 특히 이제 만화라든지 웹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작권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신고를 당했을 때 최적화 아이디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올려갔을 때 최적화 아이디에서 데미지를 먹어서 저품질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의료법, 그리고 의료법 등 의료법을 위반한 그러한 카페, 위반한 관련된 카페, 어, 또한 그 지나친 상업적인 광고, 그 상업적인 키워드로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때 카페에도 데미지를 먹을 수 있지만, 혹시 최적화 카페로 뭐 보험에 관한 글을 올려서 DB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물을 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아이디를 올리는 거는 사실 카페에만 약간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은, 최적화 아이디로 또 상위 노출을 위해서 최적화 카페에다가 올리게 되면 카페도 데미지를 먹고 또 최적화 아이디도 저품질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의도적인 지나친 상업적 광고 또 키워드로 올리는 거는 절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러한 글들을 올릴 때 밑에다가 히든 키워드를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이거는 네이버 카페가 저품질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 히든 키워드 작성해서 저품질로 빠지게 된 그런 카페들 여러 군데 봤었거든요. 제가 잠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히든 키워드가 뭐냐? 보통 예를 들어서 보, 보험 상품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도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 적고 다 적은 다음에 글이 뭐 석 줄 정도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하고 밑에다가 태아 보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상해 보험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암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종신보험. 제가 사실 보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든 키워드로 작성했을 때 카페가 데미지를 먹는 그 예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잠깐 적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내용을 적고 밑에다가 키워드 해시태그들을 다 적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얀색 글로 감춰놨을 때는 이게 바로 히든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나 네이버 노직은 네이버 로봇은 이거를 다 발견하고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게시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유입자들을 DB를 모으고 유입자들을 모이기 위해서 카페의 유입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네이버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도 저품질로 먹을 수 있고 네이버 아이디도 또한 저품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잠시요. 아유, 죄송합니다. 방금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위에 제목 적고 이 최적화 아이디로 쓸 때를 제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반 아이디로 써도 이게 만약에 상위 노출이 되게 되면은 혹시나 카페가 저품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는 물론 카페도 저품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히든 태그를 넣어서 더 많은 그런 회원들을 유치하고 그 많은 더 많은 DB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상위 노출 시킨다 했을 때는 굉장히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히든 태그, 그러니까 히든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글을 작성하시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먹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그 유사문서, 그 다음에 뭐 병원, 스포츠 토토, 네이버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이런 키워드들, 성인, 도박, 뭐 정치색이 강한 내용들, 종교, 그 밖에 뭐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지나치게 상업적인 광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더군다나 시든 키워드로 작성해서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일반 유저가 아닌 카페 스텝 이상이 이런 글을 만약에 작성을 했을 때 더군다나 스텝이 최적화 아이디인 사람이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면 이런 글들에 대해서 혹시 뭐 타 경쟁 카페라든지 아니면 회원분들 뭐 불량 회원들 예를 들면 카페를 미워하는 사람들 물론 불량 회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안티 회원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네이버 고객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스텝 이상의 등급자가 이런 글들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그 C랭크 로직이 있는데 C랭크는 뭐냐? 아까 전에 리브라, 소나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리브라는 좋은 게시물을 판단해서 네이버 그 로봇이 플러스 점수를 주는 테크니컬적인 네이버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나는 이러한 나쁜 게시물들을 판단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그런 테크니컬적인 네이버 로직이고요. 그다음 C랭크는 전문가적인 글을 판단해서 그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테크니컬적인 네이버 로직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C랭크 카페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C랭크라는 그 로직 하에 C랭크 카페가 있을 수 있고 C랭크 블로그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시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글들을, 그런 게시물을 꾸준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쌓여서 그 리브라 로직에 의해서 나중에 가산점을 얻고 상위 노출이 됐었고, 이런 소나의 로직에 의한 이런 나쁜 그 게시물들을 피해서 쓰면은 데미지가 먹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랭크 로직이 나온부터는 미리 상위 노출이 된, 그러니까 최저가 카페가 된 그런 카페들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최저가 카페를 만들고 C랭크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C랭크 카페라는 것은 상위 노출이 아주 잘 되는 카페를 C랭크 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C랭크 로직은 전문가적인 글을 계속 써야지만이 나중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직을 네이버에서 또 최근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전거 카페다 하면 자전거에 관련된 글을 정말 많이 적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 자전거 구입이라고 했을 때 뷰탭에서 카페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출사, 뭐 전달사, 그 다음에 자출사, 예, 카페 맞죠? 예, 전달사, 자전거로 달리는 사람들, 이런 카페들이 바로 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자전거 구입이라는 글을 올렸을 때 바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안에 드는 글들이 올라오는 이런 카페가 바로 C랭크 카페입니다. 당연히 최저가 카페이고요. 최저가 카페보다는 C랭크 카페가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카페 말고 C랭크 카페는, 만약에 그 카페를 만약에 매매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거의 뭐 1억, 2억, 억대로 주고도 사실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카페를 C랭크 카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C랭크 카페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전거 카페를 예를 들었지만은 자전거에 관련된 글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루에 20개, 30개, 어, 제일 적당한 건 한 40개에서 60개, 70개, 40개, 50개, 60개, 70개씩 매일같이 최저가 아이디로 글을 적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름 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최저가 카페일 경우에 한해서 시름 카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랭크라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글을 계속 써야지만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그런 로직을 네이버에서 이제 냈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전문가 글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글들이 올라왔을 때 또 다른 어떤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게시글을 또 선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아 로직으로 선별을 한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좋은 양질의 게시글이라고 해서 그 가산점의 포인트를 더 줄 수 있냐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 길이인지, 뭐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말 이어가기 식으로 뭐 쿵쿵 따 쿵쿵, 뭐 쿵쿵 따, 뭐 따따봉, 봉우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글들은 양질의 좋은 게시글을 볼 수 없죠. 최소 석 줄, 넉 줄 이상의 글들을 적었을 때 유사문서로 적지 않고 창작해서 적는 글들을 양질의 이제 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적절한 길이뿐만 아니라 그 게시글 작성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메모장에 썼다 갖다 붙이는 그런 행위도 사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글쓰기를 눌러놓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글쓰기를 미리 눌러놓고 그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서 이제 글들을 막 이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들을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쓰기를 열어놓고 긴 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글들을 만약에 복사해서 붙여놨다. 해서 바로 등록했다. 그러면 이런 글들이 과연 이 몇 초간에 쓸 수 있는 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 이런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그런 시간까지도 네이버 로봇이 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적절한 길이, 좀 전에 설명드렸죠? 석줄에서 넉줄 정도 그런 글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게시글을 작성하는 시간, 아까 전에 그 정도 글은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글의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유저들이 게시글을 읽는 체류 시간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플러스를 주는 아주 테크니컬적인 네이버 로직이 바로 다이아 로직입니다. 그래서 창사형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무 2단계로 들어가 보시면 조회 멤버 수라고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회 멤버 수는 게시글 한 개당 조회한 일 평균 멤버 수입니다. 그러니까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을 때 과연 몇 명이 이 게시글을 진정 클릭해서 봤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시글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개의 게시글을 창세형 카페 1에서는 적어도 25명, 23명, 26명 이렇게 25명 정도의 그 회원이 한 게시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멤버수, 게시글 한 개당 조회한 일평균 멤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아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시글 작성하는 시간 말고 유저들이 게시글을 읽는 체류 시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그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냐고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 리브라, 소나 요런 로직 중에서는 리브라는 이제 제껴 놓으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로직입니다. 소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나는 왜냐면 나쁜 게시물로 판단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맞기 때문에 과연 네이버에서 어떤 내용의 글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행위를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요런 지금 나쁜 키워드들을 이제 나쁜 키워드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키워드들을 적을 때는 절대로 스텝 이상의 등급자가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또 최적화 아이디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글들이 일반 아이디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혹시 다른 분들이 최적화 아이디를 올렸을 때 웬만하면 지우세요. 지우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페를 잘 관리해서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점수가 계속 쌓여서 언젠간 저품질로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C랭크 로직은 이제 최저가 카페인 그 카페에서 C랭크 카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이제 C랭크 로직을 통해서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적인 글을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경험과 아주 긴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루에 한 50개, 예를 들면 한 50개씩 전문가적인 글을, 자전거면 자전거,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이렇게 전문가적인 내용의 글들, 같은 주제의 내용의 글을 써야지만 전문가적인 글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내용의 글을 하루에 50개씩 매일같이 한 6개월 정도 또 적어주고, 그 다음 밑에 댓글도 하루에 뭐 간 게시글 하나에 3개 내지 4개, 5개 이상씩 댓글이 달리고 이렇게 되어야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실행급 카페가 결국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행급 카페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최소 1억 원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양질의 게시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문장의 적절한 길이, 게시글 작성하는 시간, 유저들이 게시글을 읽는 체류 시간,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된 게 바로 다이아 로직이라서 이런 점수까지 다 얻어야지만이 네이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의 글들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네이버 카페 4가지 알고리즘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